서울역 대합실 오후 2시. 사람들로 붐비는 대합실 한쪽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머, 저기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수많은 발걸음이 멈추고 그러나 정작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때 검은 백팩을 맨 20살 대학생 박준호가 주저없이 뛰어갔다. 그는 갓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어머니 약값을 내드리려 서울역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주머니 속에는 3달 동안 모은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는 곧장 응급처치 자세를 취하고 주변을 향해 외쳤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빨리요. 노인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준호가 물을 조금씩 먹이자 겨우 눈꺼풀이 떨리며 열렸다. 흐릿한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미약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준호야. 그 한마디에 준호는 얼어붙었다. 처음 보는 노인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근처의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응급실로 향했다. 기사님,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다. 노인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수액을 맞으며 응급처치를 받았다. 곧이어 간호사가 준호를 불렀다. 보호자분 되세요? 지금 바로 수납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진 걸 제가 모셔온 겁니다. 그럼 환자분 신분증이라도 있나요? 준호는 노인의 낡은 코트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다. 간호사는 곤란한 얼굴로 말했다. 응급처치 비용만 해도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당장 결제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다. 어머니께 드리려던 약값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노인을 두고 외면할 수는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수납 창구에 내밀었다. 제가 내겠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노인의 얼굴은 조금씩 혈색을 되찾았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노인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왜 내 이름을 부른 거지? 그러나 의문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잠시 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린 시선이 준호에게 닿는 순간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호야, 또 날 구해줬구나.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번쩍였다. 박준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낡은 가방 옆에 앉아 있었다. 주머니 속 봉투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약값으로 쓰려고 3달 동안 알바로 모은 50만 원 중 이제 35만 원이 남았다. 그마저도 몇 주만 지나면 다 떨어질 터였다. 간호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학생, 고맙습니다. 보호자도 없는데 치료비를 대신 내주시다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서 쓰러지셨으니까요. 그때 병실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의식이 돌아온 노인이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더니 준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거칠고 깊은 주름이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호야.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또렷했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너구나. 또 날 구했구나.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저를 아세요? 오늘 처음 뵌 건데요. 노인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흐느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다급히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숨이 가빠진 채 간호사에게 물었다. 아버지,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설명했다. 탈수와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학생분이 응급조치와 함께 모셔오셔서 위험한 상황은 넘기셨습니다. 여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준호에게 깊이 고개 숙였다. 혹시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비도 대신 내주셨다고 들었어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우연히 길에서 뵌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 가끔 집을 나가세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준호를 바라봤다. 왜 아버지가 학생 이름을 부르는지 아세요? 박준호 그 이름을.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네? 제 이름을 어떻게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준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처음 보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것. 여성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26년 전 아버지의 곁을 지키다 전사한 전우의 이름이 바로 박준호였어요. 박준호는 숨을 고르며 눈앞의 중년 여성을 바라봤다. 26년 전 전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해군 장교였습니다. 1999년 서해교전 당시 옆에 있던 부하 한 명이 아버지를 대신해 총탄을 맞고 전사했죠. 그 부하의 이름이 바로 박준호 하사였어요. 순간 응급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눈앞에 누워있는 노인 김철호 예비역 중령은 침대 위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맞다. 그날 준호가 날 밀쳐냈지.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떨리는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박준호 대학생은 당황스러웠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제 이름이 하필 그분과 같아서. 하지만 김철호 중령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내 눈빛, 내 목소리 똑같아. 그때 그 아이와 그리고는 다시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또다시 날 구했구나. 하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다. 박철호의 딸 김은영은 눈가를 훔치며 설명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치매가 와서 기억이 흐려져도 이상하게 그 사건만은 선명히 기억하세요. 자신 때문에 부하가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박준호라는 이름을 찾으셨죠. 준호는 마음이 복잡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잃은 허탈함도 어머니 약값을 못 드린 죄책감도 잠시 잊은 채 그는 노인의 떨리는 눈동자를 마주했다. 거기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뒤섞여 있었다. 학생 이름이 진짜 박준호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김은영은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는 이걸 운명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도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노인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준호야, 또 날 구했구나. 평생 모르는 인생일 줄 알았던 한 이름이 자신과 노인의 운명을 잇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서울 대병원 병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김철호 중령은 침대 머리맡에 걸린 수액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서해 바다는 잔잔했지.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 몇 시간 뒤 북한 경비정이 기습했고 포탄이 우릴 향해 날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박준호 하사 22살의 젊은 해병이 날 밀쳐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탄 파편을 온몸으로 맞았지. 노인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다. 난 살아남았고 그는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 중령님, 해병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 안은 숨조차 가빠졌다. 박준호 대학생은 입술을 깨물며 들었다.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청년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마치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김은영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으셨어요. 부하 대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늘 술로 마음을 달래셨죠. 그리고 치매가 오면서 다른 기억은 흐려져도 그 장면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지신 거예요. 김철호 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쳤다. 난 수십 년간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내가 살아남았는가? 왜 그 젊은이가 아니고 나였는가? 답은 찾지 못했어. 하지만 오늘 내 이름을 듣고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준호에게 꽂혔다. 26년 전 준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네가 증명해 준 거다. 준호의 가슴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우연일 뿐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 평범한 대학생이라 믿었던 자신의 삶이 갑자기 거대한 역사의 조각과 맞닿은 듯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노인은 힘겹게 준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부탁한다. 내 눈앞에서 또다시 날 살려준 네가 이제는 그 아이의 정신을 이어가다오. 해병의 이름을 가진 너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군복 차림의 장교 한 명이 들어섰다. 그는 김철호 중령의 사위이자 현역 준장이었다. 노인은 흐릿한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보다가 다시 준호를 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오늘에서야 답을 찾았구나. 며칠 뒤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이 술렁였다. 언론사 기자들, 군 관계자, 학생들까지 빽빽하게 몰려들어 있었다. 강당 앞 단상에는 환한 조명이 켜졌고 그 자리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김철호 예비역 중령이 서 있었다. 옆에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의 대학생 박준호가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서해 교전의 영웅, 김철호 중령님, 그리고 그분의 목숨을 구한 대학생, 박준호 군입니다. 순간 플래시가 강당을 환하게 채웠다. 준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은 그저 길가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을 뿐인데 지금은 수백 명 앞에서 영웅의 후계자처럼 불리고 있었다. 김철호 중령은 단상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6년 전 나는 한 젊은 해병의 희생으로 살아남았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박준호가 날 구해줬다. 청중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다.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정신, 그 희생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김철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그 아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름도 같고 마음도 같은 이 청년을 만난 순간 운명을 느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봤다. 기자들은 일제히 제목을 떠올렸다. 세대를 건너온 기적. 영웅의 이름 다시 살아나다. 그 기사들은 곧 인터넷을 도배했다. 강당 뒤편에서 군 장교들이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곧 웅장한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를 가득 메웠다. 준호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알바와 학업에 치여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던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세대를 잇는 상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서 쓰러진 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순간 강당은 더 큰 박수로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박준호의 이름은 단순한 대학생의 이름이 아니라 희생과 계승의 상징으로 세상에 각인되었다. 서울 종로 한복판 작은 회관의 현관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박준호 장학재단. 현관 앞에는 김철호 예비역 중령과 그의 딸 김은영, 그리고 대학생 박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다. 언론과 학생들, 군 관계자들이 모여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철호 중령은 마이크를 잡고 담담히 말했다. 26년 전 한 해병이 내 목숨을 대신해주고 떠났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박준호가 날 살려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름과 정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훔쳤다. 이 재단은 2명의 박준호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그들이 배우고 성장해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순간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난 뒤 준호는 김철호 중령과 단둘이 남았다. 노인은 준호의 어깨를 꼭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죄책감은 이제야 조금 가벼워졌다. 네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 준 것 같아. 하지만 이제부턴 내 몫이다. 공부하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라. 그게 해병이 남긴 정신이자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약속드릴게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몇 달 뒤 장학재단의 첫 수의 학생들이 발표되었다. 가난하지만 꿈을 버리지 않은 10명의 청년들이었다. 그날 그들은 모두 작은 도움을 절대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회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1999년 전사한 박준호 하사의 군복 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과 김철호 중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선배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름과 정신을.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길을 걷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묻고 있었다. 정말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답은 이미 주어진 듯 했다. 그렇다. 작은 용기와 희생이 세대를 건너 기적을 만든다.